안녕하세요.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탐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랜드 캐년과 같은 야외 현장에서 또는 실내에서 직접 뵀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증거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창조탐사는 단순히 강의만 하지 않고 우리 갈 수 있는 곳은 제가 야외 현장에 직접 가서 또 촬영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탐사의 첫 번째 주제는 빙하시대입니다. 제목을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시대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빙하시대는 그렇게 만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재질학적으로 고기우학적으로 여러 이론들이 있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그 안에 문제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성경과 함께 빙하시대를 다뤄보면서 성경을 통하니까 정말 빙하시대가 쉽게 이해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과연 빙하시대가 성경이 없다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될 겁니다. 아울러서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에 벗어나게 되고 성경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감동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빙하시대 이야기는 한 12회 정도 같이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빙하시대 얘기를 하니까 순서상 빙하를 먼저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 빙하를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옆에 사진이 있는데 이 빙하는 아르헨티나 빙하입니다. 파파고니아 빙하라고 아주 유명한 빙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빙하는 알래스카 빙하예요. 보면 틈들이 있죠. 크레바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대개 빙하가 꺾이는 지역에서 이 크레바스는 훨씬 잘 발견됩니다. 이번에 이 빙하는 파키스탄 빙하입니다. 아주 뾰족뾰족한 산들을 남겨놨죠. 자, 이게 이제 빙하 지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빙하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몇 커트를 보여드리겠는데, 자, 이 사진 저기 이제 우리 딸들이 있는데 알래스카 빙하입니다. 바로 앞에 하얗게 빙하가 보이죠? 자, 이번 빙하는 우리 캐나다 라키 빙하입니다. 캐나다 라키 이제 빙하가 아주 빙하적이 참으로 멋있죠. 저기 보면 지금 사람들이 빙하 위에 있는 겁니다. 맨 앞에 제 아내가 있는데, 그리고 저 산꼭대기에 보면은 빙하가 녹담하게 걸려 있죠. 이런 것도 빙하입니다. 사실 지구상에 빙하가 굉장히 많아요. 육지의 10%는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빙하는 그렇게 아주 귀한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10%니까. 우리가 추워서 거기 살지 않는 거지 굉장히 상당량이 빙하로 덮여 있는 겁니다. 민물 가운데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게 빙하인 거 아세요? 75%입니다. 지하수보다 훨씬 많은 거죠. 자, 그 두께를 보더라도 그 빙하의 두께는 남극하고 그린랜드가 제일 두꺼운데 3,000에서 4,0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빙하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빙하시대에도 두께는 이거보다 더 두껍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빙하시대라는 것은 빙하의 면적이 넓었던 시대예요. 더 두꺼웠던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빙하가 전진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빙하시대를. 녹을 때는 뭐라 할까요? 빙하가 후퇴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 계속 해수면이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빙하가 녹기 때문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빙하가 계속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할 텐데 지금 만약 빙하가 다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 해수면의 65m를 상승시킬 만한 막강한 빙하가 지금 육지에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현재 빙하
분포 지역을 좀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빙하가 제일 넓은 지역은 남극입니다. 그래서 남반구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남극이 있죠. 그리고 칠레, 아르헨티나의 빙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또 일부가 빙하로 보이고, 자, 이제 북반구를 좀 보면 북반구는 그린랜드가 제일 넓습니다. 자, 그린랜드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노르웨이 지역에 빙하가 있고, 러시아 북부에 있습니다. 그 내륙에 알프스에 있고, 그다음 아시아의 히말라야 산맥 위에 빙하가 있습니다. 캐나다 빙하 보이죠? 우리 보셨듯이 그 알래스카 이 정도의 지금 빙하가 관찰되는데 육지 한 10% 차지하고 있다고 같이 말씀드렸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현재 빙하의 모습을 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과거인데, 과거엔 정말 빙하 시대라는 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빙하 시대가 있었다면 그때 빙하 시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빙하 시대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과거 언젠가 수백 미터의 두께로 육지의 30%가 빙하로 덮여 있었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빙하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바로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모두 빙하 지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빙하 지형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빙하 지형을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괜찮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찍은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는데, 자,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알래스카 갔을 때 호머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환하지만 사실 이게 밤 11시가 넘어서 찍은 거거든요. 6월 달이니까 바로 백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어때요? 산들이 뾰족뾰족하죠. 자, 이번 사진은 제가 시애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저희 두 딸이 앞에 있는데 그 배경이 바로 빙하 지형 배경이에요. 다 뾰족뾰족하죠? 이 빙하 지형의 특징입니다. 이 빙하 지형을 잘 설명해 놓은 그림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 우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인데, 자, 먼저 여기서 가운데 홀은이라고 보세요. 혼, 그러니까 뿌리란 얘기죠. 그래서 빙하가 여러 방향으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이 뾰족한 모양을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이 빙하 지형의 특징 중에 하나, 뾰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형이 고체가 고체를 깼기 때문입니다. 자, 이 혼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혼이 바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메타혼입니다. 알프스산에 있는 거죠. 빙하 지형을 보여주는 곳 중에 북반구에서 최남단이 있는데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우리 LA에서 북쪽으로 한 3시간 정도 되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인데 아주 긴 산맥입니다. 그리고 높기도 굉장히 높아요.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위트니 마운틴이라는 곳인데 4,400m가 넘습니다. 자, 지금 여긴 빙하는 없지만 빙하 지형을 보여줍니다. 자, 그림의 저쪽 끝에 보이시죠? 뾰족한 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빙하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깨져 나갈 수도 있지만,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양옆으로 이렇게 깨져 나갈 때가 있겠죠. 양옆으로. 그러면 아주 뾰족한 모서를 보여주겠죠. 이걸 우리 말로 절형산능 그럽니다. 능선인데 영어로는 이제 에레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요 사진이에요. 에레떼 대표적.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빙하 지형은 U자곡입니다. U-shaped valley라고 하는 건데 둥글고 아주 넓은, 깊기도 하죠. 이 골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골짜기는 어떤가요? V자인데 빙하는 빙하가 양쪽을 긋기 때문에 그러니까 V자가 아니라 U자를 보여줍니다. U-shaped valley, 바로 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U-shaped valley와 함께 같이 설명드릴 게 바로 현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영어로 행잉 밸리라 그러는데 행잉이란 말이 뭐죠? 걸려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근데 여러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골짜기들이 U-shaped valley, 제일 큰 골짜기에서 잘려 나간 거예요. 그 단면도도 거기도 약간 U자가 보이긴 하죠. 그래서 걸려 있다 그래서 이걸 현곡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므로 이 현곡에는 뭐가 많을까요? 당연히 이 폭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빙하 지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폭포가 많은 겁니다. 예. 자, 유자연 계곡을 한번 직접 보실까요? 바로 유자연 계곡, 아주 잘 보여주는 유자연 계곡입니다. 현곡도 보이죠, 현곡. 예. 자, 유자연 계곡으로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요세미티 밸리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주립공원입니다. 예, 바로 이 사진인데 유쉐입 밸리 보이십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거기 보면 지금 폭포가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브라이달 웨일이라고 면사포 폭포라고 하는 폭포입니다. 바로 현곡에서 내리는 폭포입니다. 그래서 봄에 가면은, 특별히 이른 봄에 가면 폭포가 면사포처럼 정말 떨어지는데 아주 절경을 이룹니다. 자, 다시 또 그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빙하 지형 중에 아마 가장 쉽게 보이는 곳 중에 하나인데 바로 권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클이라고 하는 곳인데, 서클은 서클이라는 뜻입니다. 서커스 아시죠? 둥그렇다. 빙하가 확 미끄러지면서 나가가지고 움푹 파인 지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시에라네바다 산맥 캘리포니아로 가겠습니다. 저 보실까요? 저 멀리서 권곡들이 보이죠? 네, 움푹 파여 있잖아요. 자, 조금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요세미티 국립공원 동쪽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보이는 빙하 지형인데 권곡입니다. 그릇 같잖아요. 자, 근데 이 권곡의 특징 중에 하나, 또 권곡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돌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거 뭐냐면 눈하고 같이 돌들이 거기 이제 몰려왔다가 눈은 녹아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돌만 남은 겁니다. 이제 권곡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빙하 지형이고 어떤 면에서는 빙하의 침식 지형입니다. 침식의 흔적인 거죠. 자, 이제부터는 아까 그림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빙하가 아까 이제 긁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긁고 나갈 때 그 파워 때문에 이제 돌도 막 깨지고 하고 하지만 그 빙하가 긁고 나가면서 그 긁히는 흔적들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면 긁히는 흔적 보이시죠? 사실 이건 얼음이 긁은 건 아니에요. 얼음이 돌에다가 흉터를 못 내죠. 그 빙하 속에 있는 돌들 있죠. 그 돌들이 긁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찰의 흔적이다 그래서 찰흔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스트리에이션 그럽니다. 이런 것들 뭐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 지금 사진에 보니까 커다란 보울더 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죠. 이걸 우리가 표석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레틱 스톤, 이레틱 보울더 또는 이레틱스 그냥 그렇게도 합니다. 자, 이레틱이란 말은 엉뚱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말이 왜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지질학자들이 이제 이 암석을 연구하는데 이 돌들이 있는데 이 바위가 그 밑에 있는 그 바위가 아니에요. 어디서 굴러온 거예요. 근데 이 바위의 기반함이 어디 있을까 추적해 보니까 몇십 킬로 떨어진 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죠? 이게 빙하에서 같이 굴러온 겁니다. 같이 밀려온 거죠. 밀려왔다가 빙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우리가 이레틱 보울더라 그럽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보울더들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빙하가 몰고 왔다가 빙하는 녹아버리고 돌들만 남겨놓은 겁니다. 자, 이것들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제가 찍은 건데, 자, 이번 사진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레틱스 위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 과정으로는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어마어마한 빙하에 몰려왔다가 빙하는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이번에 빙하 지형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다루겠습니다. 바로 모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이 모레인을 이제 퇴석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빙하 퇴적물의 뭐 총칭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래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모래에서 모래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긁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언덕이 만들어지죠. 언덕이 만들어지고 끝에 또 언덕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언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레인이라 그런 겁니다. 퇴석. 근데 뭐 어떤 것들은 이게 빙하가 그냥 남아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어떨까요? 빙하는 녹아버리고 뭐만 남아 있을까요? 언덕만 남아 있겠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근데 빙하 지형이라는 거, 빙하가 여기 있었다는 걸 안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여기 이제 표석들이 보이는데
모레인이 보이는데 이 모레인의 특징은 안에 그 커다란 바위들이 많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 커다란 바위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까이 가면 다 커다란 바위들이 있습니다. 계속 제가 우리 캘리포니아의 시에라 네바다 얘기를 하는데 빙하 지형이 나오고 제 가까우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촬영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제가 인도하는 프로그램 중에 창조각 탐사라고 있습니다. 이때 빙하 지형도 갈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걸 우리가 빙하 탐사라 그러거든요. 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 계속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시에라 네바다 산맥 앞에서 이제 빙하 지형을 봅니다. 또 넘으면서 보기도 하죠. 자, 지금 보여주는 이 사진이 제가 시에라 네바다 산맥 앞에서 빙하 지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저 앞에 고래등처럼 일자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언덕이 바로 모레인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안쪽에 보면 둥글게 그릇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게 권곡, 썰크입니다. 그 왼쪽에 보면 그 왼쪽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그 모서리를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우리 절형 산릉 에레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지형들을 다 추적해 보니까 지질학자들이 결국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정도의 지형을 만들려면 오늘날의 눈 가지고는 안 되고 빙하가 수백 미터는 돼야지 이 정도 지형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추적해 보니까 언젠가 수백 미터 두께의 빙하로 육지의 30%가 덮여 있었다. 빙하로 덮여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빙하 시대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빙하가 계속 녹는다 그랬잖아요.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다면 빙하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당시 해수면을 최소한 120m를 낮출 수 있는 막대한 양의 빙하가 육지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빙하의 최고 절정기 때 수백 미터의 두께로 빙하가 덮여 있었던 곳, 그 분포를 한번 우리가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그때는 남극 완전히 빙하 지형이었죠. 자, 그래서 남반구부터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남극이 있고 칠레, 아르헨티나 빙하 지형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남부 그리고 뉴질랜드 완전히 빙하였습니다. 자, 북반구로 넘어가서 자, 그린랜드를 중심으로 위에 다 하얗죠. 노르웨이, 러시아 북부. 그러니까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유럽 북부 지역이 다 빙하로 덮여 있었어요. 심지어 영국까지. 그다음 알프스산 빙하로 덮여 있었고 히말라야 빙하로 있었습니다. 자, 북미로 넘어와서 캐나다 지역 완전히 빙하로 덮여 있었고 미국 북부도 다 빙하로 덮여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당연히 빙하 지형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북미 지형에 산발적으로 이거 하얗게 보일 거예요. 빙하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남단이 바로 계속 말씀드렸던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있는 캘리포니아 하얀 거 보이세요? 빙하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곳은 지금은 빙하가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빙하 지형으로 추적하건대 수백 미터의 두께로 빙하가 덮였던 지역들입니다. 육지의 30%가 이렇게 덮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빙하 시대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이 지형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빙하 시대를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즉 진화론적 빙하 시대 어떻게 구분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다루고 앞으로 이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때가 있거든요. 자, 이 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진화론적 빙하기 이론인데 진화론자들은 과거에 적어도 4번의 빙하기가 있었을 거로 봅니다. 자, 언제나 지질학자들이 보여주는 이 도표 역사를 보면 밑에가 과거고 위에가 이제 현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보는 것처럼 선캠브리아기 원생대 초기인데 23억 년 전에 빙하기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빙하기는 고생대 석탄기 4억 5천만 년 전에 빙하기가 한 번 더 있었고 그 다음에 신생대 제3기 때 3,300만에서 330만 년 전에 또 빙하기가 한 번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가장 가까운 최근에 일어난 빙하기가
바로 신생대제 4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빙하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250만 년에서 10,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빙하기라고 얘기할 때는 맨 마지막 빙하, 바로 신생대제의 4기 대빙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빙하를 보셨어요. 그리고 빙하 지형을 봤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추적된 빙하 시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나마 진화론적 빙하 시대도 우리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이때 궁금한 게 뭐죠? 정말로 빙하 시대가 과거에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과거 역사라면 빙하 시대는 성경에 어디에 적혀 있을까? 이게 정말로 궁금한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성경에 써 있는 빙하 시대를 찾기에 앞서 성경 역사를 먼저 훑어보는 게 순서겠죠. 자, 우리 성경 역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번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했죠. 타락해서 가시덤불과 엉켜나고 죽음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거꾸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돈시켜서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맡기고 말씀 그대로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다 잊어버린 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파된 곳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말씀드렸던 이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역사 다 어디서 보셨어요? 바로 성경에서 보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빙하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성경 역사 가운데 빙하 시대를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빙하 시대란 단어, 아이스 에이지란 단어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빙하 시대란 단어를 찾는 건 정말 무모한 일이죠. 그러므로 빙하 시대란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빙하 시대 분위기를 찾아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얼음, 눈, 추위, 뭐 이런 단어가 등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단어, 이 추위에 대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이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욥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일단 그 욥기를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욥이 얘기한 겁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얼음, 눈 얘기했죠. 자, 이 눈은 스노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또 눈 얘기했습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또 눈 얘기했어요. 근데 이 녹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다루게 됩니다. 자, 이건 욥의 친구 엘리후가 얘기한 겁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자,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눈, 우박 얘기하셨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얼음, 서리, 얼음 얘기하셨잖아요. 자, 이건 욥의 친구 엘리후가 얘기한 겁니다.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폭풍우, 추위, 얼음을 얘기했잖아요. 자, 이들의 대화를 우리가 보셨듯이 이들의 대화 가운데 얼음, 눈, 추위,
우박, 서리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살았던 곳이 어딘지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있는데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수에서 살았다 그러고 동방 사람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대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얘기하세요. 요단강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36장에 보면 엘리바스 소발 이름이 나옵니다. 에돔의 후손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 욥이 살던 곳은 사해 바로 남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해 아세요? 얼음눈 추위 이런 거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너무 거리 먼 곳이에요. 정말 더운데. 근데 왜 이들의 대화 가운데 얼음, 눈, 추위, 우박, 서리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등장할까? 혹시 이들이 살던 이 시대가 빙하 시대가 아닐까? 자, 이게 바로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 시대. 사실 이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 기대가 되세요? 그럼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 시대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소주제들을 소개해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빙하 시대? 당연히 우리가 자세히 다루죠. 빙하 시대를 다루면서 우리가 노아 홍수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놀랍게 빙하 시대를 이해할 때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빙하 시대를 노아 홍수의 마침표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조금 생소한 단어지만 수변 사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wet desert인데, 자,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사막에 비가 내리잖아요. 자, 이 수변 사막에 대한 개념이 노아 홍수와 빙하 시대, 자,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정말 궁금한 공룡 빙하 시대에 나옵니다. 메머드 빙하 시대 대표적인 화석이죠. 노아 홍수 빙하 시대 성경 전체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탑 빙하 시대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벨탑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이동한 그 경로, 이것도 빙하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려집니다. 바벨탑 얘기하니까 언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얘기도 다룰 겁니다. 정말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흑인 백인 황인 인종이에요. 자, 인종이 빙하 시대로 너무 쉽게 이해됩니다. 자, 비슷한 개념인데 종분화라고 있습니다. 한 종류 안에서 동물들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객과 안에서 늑대, 승냥이, 여러 순종 개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해질까? 자, 빙하 시대를 통해서 쉽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동굴, 특별히 석회동굴 아시죠? 종류석 석순? 자, 빙하 시대 때 당연히 다뤄야죠. 또 수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전에 오래 살았다 그러는데 점점 줄어들죠. 자, 이게 빙하 시대가 거의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도구예요. 가인의 아내, 창조과학자가 받는 질문 가운데 여태까지 탑10 퀘스천을 뽑아놓는 곳이 있는데 1등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는데, 자, 이 가인의 아내 다룰 겁니다. 자, 벌써 잠깐 다뤘는데 끝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욥기입니다. 자, 욥기는 지금 얘기했던 이 주제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욥기 얘기는 여러 번 할 겁니다. 당연히 창세기가 맞춰집니다. 근데 이들 토픽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과연 이 그림이 뭘까요? 바로 성경이죠. 유일한 역사. 역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표현 너무나 좋아해요. 빙하 시대는 퍼즐 조각 맞추기다. 각각의 토픽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면서 점점 맞아가는데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어디냐? 바로 유일한 역사,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함께 빙하 시대를 통해서 이 퍼즐 조각을 이제 맞추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